안녕하세요. 방송기자연합회 팩트체크 서포터즈 권재현, 송승섭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엄청난 정보와 뉴스를 매일 보며 살고 있죠. 그리고 정보를 접하는 매체도 참 다양해졌어요. 승섭 씨는 보통 어떤 미디어 사용하세요? 제가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이저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기사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자주 봅니다, 저는. 저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 수많은 플랫폼에서 얻는 무궁무진한 정보,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흔히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거짓된 기사와 정보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는 것보다는 미디어의 이용자, 즉 우리 스스로 정보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 기자가 아닌 우리들이 팩트체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야, 너도 팩트체크 할 수 있어.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2019년 강원도 속초 산불 발생 당시 속초 위성사진이라고 퍼졌던 사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진은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사진입니다. 가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가짜라는 건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합성이나 포토샵으로 사진 조작이 심할 경우엔 좀 예외지만 이렇게 단순히 도용한 거라면 의외로 간단해요.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사용하면 쉽게 원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한 글을 한번 보실까요? 한 대학 총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춘해보건대 김희진 총장입니다. 저도 가정의학과 전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되시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에 가장 약합니다. 온도가 30도만 되어도 활동이 많이 약해지거나 죽습니다. 따라서 어느 집에나 있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세요. 지금 당장 실행하셔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눈웃음. 받은 정보입니다. 코로나가 열에 약하니까 드라이기로 다 말려라.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대학 총장이 그것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썼다고 하니까 진짠가 싶기도 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명인이나 권위자를 사칭하면 가짜뉴스 효과는 더 커집니다. 대학 총장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올린 글. 누가 가짜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이거는 실명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확인해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춘해보건대 측에 확인했더니 물론 사실이 아니었고요. 나중에 가짜뉴스임이 밝혀지자 학교에 엄청난 문의가 와서 학교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입장문까지 내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참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외에도 악의적 왜곡, 거짓말, 부정확한 언론 보도, 왜곡된 사실을 이용하는 상업성 등등 다양한 유형의 가짜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럼 이제 팩트체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이거 이제 재현 씨가 그거 한번 해봐요. 야, 너도 그거 할 수 있어. 그럼 팩트체크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팩트체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 아이템 선정입니다. 어떤 정보를 검증할 거냐, 이걸 찾는 게 우선인 거예요. 사실에 기초한 정보라면 어디서든 팩트체크 거리를 찾을 수 있죠. 정치인의 발언부터 생활정보, 도시괴담, 유튜브 영상, 청와대 국민청원, SNS 글까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측이나 의견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을 담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정보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공적 사안, 이걸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정치와 건강, 안전 분야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팩트체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잠깐! 작년 공모전에 팩트체크와 탐사보도를 헷갈려서 최종에서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탐사보도라는 건 각종 사회 문제를 샅샅이 파헤쳐 내보내는 보도인데 이걸 팩트체크와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팩트체크는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의혹 제기가 아닌 확인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적당한 팩트체크 아이템을 선정하셨다면 이제 이 검증에 들어가야 하죠. 팩트체크의 핵심은 사실 확인.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대부분의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색은 필수. 자료를 모았으면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으니까요. 검증에도 여러 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발언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확한 근거가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련 법률을 찾는 방법,
혹은 통계를 이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근거가 너무 명확해서 반박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검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팩트체크에 이제 근거가 되는 통계나 수치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쾌감도 있을 것 같고요. 열심히 검색한 보람이 있는 거지. 아싸, 내가 이겼다. 이런 느낌인가? 맞아요. 어렵지만 논문, 원문을 찾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해외 논문을 소개할 때 오류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게 뭐야? 뿔? 진짜 뿔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야? 2019년 6월 스마트폰 사용으로 젊은이들 머리에 뿔이 자라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 매체가 소개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면 무게중심이 후두부로 이동을 해서 후두부는 머리 뒷부분 여기를 얘기하는데요. 후두부가 뼈가 자라서 뿔 모양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잘못된 외신 보도를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가져다가 써서 오보가 된 거죠. 기자의 게으름에서 잘못된 기사가 나갔네요. 이런 경우는 기사 내용과 논문 원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바로 검증이 되겠죠? 이 외에도 다양한 검증 방법을 통해서 팩트체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이템도 잡았고 검증도 마쳤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팩트체크 기사를 작성해야죠. 아, 딩동댕. 네, 팩트체크 기사 작성 과정도 대략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기사를 여기에 맞춰 써라, 뭐 이대로 꼭 써라 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먼저 처음에는 검증 대상, 아이템을 왜 선정했는지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직접 팩트체크 기사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팩트체킹 공모전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한 기사를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YCAN5 팀의 TK 정말 홀대받고 있습니까? 라는 기사예요. 이 기사는 2019년 7월 제기됐던 이른바 TK 홀대론을 팩트체크한 기사입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 내용으로 시작했네요. 네, 보시면 검증 대상을 가장 처음에 언급한 거고요.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을 홀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연도별 국비 예상 현황을 정확하게 짚어줘서 황 전 대표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비교가 딱 되니까 기사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문가 인터뷰로 뒤에 보면 맥락까지 짚어줬거든요. 이래서 대상 클래스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팩트체크 기사 작성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 바로 맥락입니다. 왜 검증 대상을 선정했는지와 검증 방법과 내용, 결과까지 최대한 상세히 설명해야 독자들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는 맥락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네요. 여느 기사도 그렇지만 팩트체크 기사는 더욱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논리로 승부하는 기사죠. 팩트체크 하기 전에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API가 제시하는 기사 작성 체크리스트. 검증하려는 발언은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왜 이 발언이 검증 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설명했는가? 사용한 모든 사실 정보의 출처를 밝혔는가? 검증한 발언을 반박하거나 지지하기 위해 최소한 2개의 독립적이고 검증된 출처가 있는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는가? 검증한 발언과 사용한 출처들의 링크를 포함시켰는가? 팩트체크의 마지막, 바로 판정 결과입니다. 팩트체크를 했을 때 사실과 완전히 다른 정보, 기사도 있을 것이고 일정 부분 사실인 것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게 사실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매체별로 거짓의 농도에 따라 단계를 나눠서 나름의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피노키오 지수라는 걸 사용하고 있대요. 피노키오라는 게 뭐냐면 이 아이콘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짓이 많은 거예요. 피노키오가 4개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판명합니다. 재밌네요. 한국의 SNU 팩트체크는 전혀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 판단 유보, 이렇게 6단계로 판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별점 같은 거네요. 영화 별점 주는 것처럼. 지금까지 팩트체크의 정의부터 방법에 대한 가이드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팩트체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승석 팩티는 오늘 어땠나요?
팩트체크에 대해서 이렇게 뜻깊은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맡아서 되게 보람차고 좋았습니다. 팩트체크는 이제 기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미디어에서 나온 정보를 제대로 읽는 힘, 우리가 스스로 키워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팩트체크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끝났다.